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플랫폼 노동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찬란한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여명기였던 16세기 영국에서는 모직물 공업이 발달했었습니다. 덩달아 양모 가격도 폭등했죠. 그러자 영주들과 지주들이 자기 영지와 농지에 울타리를 치고 양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던 소작농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에서는 이 농민들이 포겔프라이, 새처럼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농노라는 신분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땅에서 뿌리 뽑혀서 쫓겨나 굶어 죽을 자유도 얻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농민들은 로빈 후드처럼 도둑이 되거나 도시의 빈민가로 흘러들어 거린이 되거나 혹은 12시간, 16시간 죽으라고 일해야 먹고 사는 공장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이었던 토마스 모어 씨는 이런 참상을 보고는 유토피아라는 책에다가 전에는 사람이 양을 먹었지만 지금은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AI, 인공지능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라고 쓴 21세기판 유토피아, 사실은 디스토피아라는 책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플랫폼 노동 뉴스가 계속해서 다뤄왔지만은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노동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은 고정된 일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몰아내고 노동자성을 또 박탈해가지고 포겔프라이보다 더한 새의 깃털보다 가볍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유롭게 정하는 스케줄, 앱을 켜면 시작, 앱을 끄면 종료. 언제라도 내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멋진 신세계. 배민 커넥트가 광고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카카오, 배민, 쿠팡 등등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아이콘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노동의 종속, AI에 의한 인간의 노예화라는 디스토피아 아닙니까? 예, 경제학에서 보면 경로 의존성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인간 존엄이라는 가치는 없습니다. 오직 이윤과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에 의한 배달 앱은 안전과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최단 시간 배달, 이런 것만 지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로를 따라 미래가 펼쳐질 거란 이야기인데 정말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플랫폼 독점 방지법을 사모공약으로 발표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은 인간의 삶과 미래를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인 방법으로 독과점을 추구하고 골목 상권을 침탈하고 알고리즘을 앞세워 노동 착취를 일삼아 왔다. 처음에 카카오는 수수료는 없다, 대국민 서비스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해서 기사들을 대거 모아놓고는 이제 대대적으로 수수료를 걷어가고 있다. 거짓말로 유인해서 돈 뺏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과 다른 게 뭐냐?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이나 하는 카카오? 혁신? 보이스피싱이 혁신입니까? 누구 말처럼 똥파리가 나 스텔스기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난달 국정감사에 불려 나온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면서 사과하면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죠.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그동안 대리운전 노조를 무시하던 카카오티도 노조와 단체 교섭에 임하겠다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끝난 지금 어떨까요? 시정을 약속했던 카카오 측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간 때우기 모드입니다. 소나기만 피해가라 속담을 아주 성실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난 10월 29일 단체 교섭에 응하겠다고 한 이후에 아직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카카오 측에 교섭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전국 대리운전 노조가 부담스러웠던 건지 대표 교섭 노조인지 뭔지 처음부터 가리라고 하면서 교섭은 아직 출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랍니다. 대리운전 한 건당 20%라는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것도 모자라서 프로 서비스라는 차등 배차 제도라는 이런 것들 새롭게 내놓고 어떻게든 더 울거먹을 궁리만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이죠. 플랫폼 신재벌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문디 콧구멍에서 마늘 빼먹는 파렴치한 짓 아닙니까? 이런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과연 제대로 교섭이나 할런지 우리 모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지난 10월 4일 전국 대리기사들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4일에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대리운전 업체들과 대리운전 노조 당사자들을 모아놓고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라는 걸 만들어서 협약식을 가졌더랬습니다. 이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대리운전 기사들의 의무사항만을 명시한 게 아니고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에게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걸 제한하는 등등의 불공정 관행도 시정할 것을 명시한 거죠. 1년이 지나도록 표준계약서가 그런데 적용되고 있다는 소식은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들이 공정위 앞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왜 공정위원회냐? 공정위가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것을 명시한 특고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 놓고도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감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도 그저 휴지 조각처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 이런 거죠. 공정위가 이렇게 딴청을 피는 사이에 대리운전 업체들의 갑질 행포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단체 보험 가입을 강요해서 대리기사들은 2중, 3중의 단체 보험을 가입해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툭하면 또 배차 제한에 거기 항의하면 계약 해지를 당하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무슨 프로그램을 쪼개 판다거나 등등 거의 무법천지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대리기사들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멀리 세종 청사에 몰려와서 절박하게 외치는 목소리를 공정위원회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오늘 플랫폼 노동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